100일의 기적, 100일 동안 저희 회원님들을 담당하게 된 양동현 프로라고 합니다. 그립을 잡으실 때는요, 새끼손가락 끝마디 있잖아요. 끝마디랑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있죠. 이 부분을 사선으로 대시고요. 사선으로 대시고 감싸 안듯이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 장갑 있잖아요. 네. 이 장갑이 상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표가 절대 목표 방향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약간 대각선 쪽 있죠. 우측 대각선 쪽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왼손이 되게 단단해지시거든요. 이게 스트롱 그립이세요. 그러시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목표 방향으로 손바닥이 향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손 같은 경우는요,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생명선 있죠? 네. 생명선에 대시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은 약간 당구 퀴대 잡듯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손 세 손가락, 오른손 두 손가락 끝과 끝만 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세요, 이게요. 퀴대 잡듯이 잡으시면요, 되게 견고하게 그립이 잘 잡히셔서 나중에 슬라이스 방지가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왼손은 새끼손가락부터 이 세 손가락, 그리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요, 이 큐대 잡는 위치, 이 두 손가락만 견고하게 잘 잡으시면요, 그립이 돌아가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립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석에 쓰시기 전에요, 꼭 뒤쪽에서요, 이 타석이 방향이 어디신지는 확실히 알고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헤드 페이스 면을 그쪽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선 채를 놔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스탠스를요, 왼발, 오른발 순으로 어깨 넓이 정도 딱 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후에요, 공한테 잘해달라고 인사하시면 돼요. 백화점 안내원처럼 15도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이 축 늘어져 있다는 느낌이 딱 드셔야 돼요. 이 순간 왼팔이 절대 구부러져 있으시면 안 돼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밑에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도 살짝 밑에 있으셔야 돼요. 체중은 가운데에서 살짝 앞에 있거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미니 스윙이 들어가실 거거든요. 일명 똑딱이라고도 하고, 어깨 2개, 그리고 그립 쪽 꼭지점으로 따지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쵸? 예. 이 꼭지점이 하나 모이면 이제 삼각형이 나오시잖아요. 이 삼각형이 그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셔야 돼요. 공으로 가셨다가요, 공으로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공은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아셨죠? 이 어깨에 있는 이 꼭지점 2개랑 이 3개만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미스를 되게 많이 하세요. 손만 이렇게 돌아가실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머리 절대 눈도 쳐다보지 마세요. 아셨죠? 스윙이 좀 더 커지시면 더 쳐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또 확실히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오늘 배우신 미니 스윙을 잘 하시려면요, 우선은 어드레스 시에 하체가 되게 잘 잡혀 있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정말 스윙의 정말 틀이시거든요. 거기서 잘 하시려면요, 어깨 2개랑 이 그립 부분은 이 3개의 꼭지점이 동시에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까지 테이크백에서 공 맞고 나가는 이 구간까지만 연습을 하셨잖아요. 백스윙에서 테이크백, 테이크 어웨이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넘버원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 구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 구간까지. 팔이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팔이 위치가 거의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백스윙 때나요, 팔로 나가실 때요, 뭐든지 지금도 왼손으로 하실 건데요, 넘버원 자체가요, 하셨을 때 손바닥이 뒤쪽을 바라보고 계실 거고요, 팔로우에서 끝나셨을 때는 앞쪽을 바라보고 계실 거거든요. 항상 왼손 위주예요. 아셨죠? 뒤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때, 그 당시에 그때 타이밍 맞게 공이 맞으셔야 돼요. 일부러 공을 맞추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항시 머리는 눈으로는 제가 보겠습니다. 아셨죠?
느낌으로 하세요. 오른손이 리드가 돼서 넘버원이 아니라요. 왼손이 리드가 돼서 넘버원이 되셔야 돼요. 오른손이 리드가 되시면요. 왼쪽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헤드가 다 돌아가 버리실 거예요. 공 맞히시는 딱 능력이에요. 그 구간이요. 그 구간은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백스윙 하실 때도 손목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눕혀지시면 안 되고, 팔로우 나가셨을 때도 손목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이시면 안 돼요. 피니쉬를 뺀 나머지 풀스윙을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잘 보세요. 백스윙 넘버원 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요, 백스윙 스윙이 더 커질 텐데요. 왼손이요, 오른쪽 어깨까지 가실 거고요. 오른손이 왼쪽 어깨로 가실 거예요. 높이는요, 딱 귀 높이, 귀에서 머리 꼭대기로는 거의 올라가지 않게끔 하실게요. 아셨죠? 그러신 후 다리는 자연스럽게 떼어주실 거예요. 허벅지가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머리는 항시 고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셨죠? 나중에 피니쉬가 가시면요, 머리가 못 버티실 거예요. 그럼 몸이 다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우선 아직까지는 머리는 항시 공을 향해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모양 잡는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셨죠? 손 위치가 정말 많이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야 원 자체가 되게 이쁘게 나오세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왼손 자체가 오른쪽 어깨 선상에 있으셔야 되고요. 오른손 자체가 왼쪽 어깨 선상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풀스윙을 배우실 거예요. 네. 우선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딱 4분의 3 스윙까지만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피니쉬를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요, 여기서 이제 피니쉬를 넘어가실 때 손 갖다 이렇게 만드실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요, 오른쪽 어깨랑 왼쪽 어깨를 같이 이렇게 돌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시면 피니쉬가 끝나세요. 네. 간단하시죠? 네. 그쵸. 이 상황에서요, 어깨 자체가 허리 있는 데랑 같이 이렇게 돌아주시면 딱 끝이 나실 것 같으세요. 아셨죠? 네. 치시다 보면 이 왼손이요,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항시요, 팔꿈치는요, 가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피니쉬를 잡으시는 게 훨씬 스윙도 피니쉬가 이쁘게 나오실 것 같으세요. 벌어지시면 안 되세요. 아셨죠? 네. 팔꿈치가 가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피니쉬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풀스윙을 이쁘게 만드시려고 하시려면요, 절대 팔로 인위적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우선 팔꿈치 자체를요, 절대 벌어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번에 배우셨던 4분의 3 스윙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허리와 어깨 턴이 조금만 더 되시면 이쁘게 스윙이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스윙 하실 때요, 가장 중요하신 거는요,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네. 어드레스가 스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이 올라가셨다고 스윙이 시작이 아니시고요. 어드레스 들어서는 순간 이제 스윙이 시작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드레스 잡으신 다음에요, 7단계로 나눠 드릴게요. 스윙 순서를요. 테이크 백, 아셨죠? 테이크 어웨이, 그 후 백스윙 탑. 건천 여기까지 몇 가지죠? 세 가지시죠. 네 번째 다운스윙, 그죠? 그 다음에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우. 여기까지 몇 개시죠? 6개요. 그쵸? 네. 여기서 피니쉬가 들어가시는 게 마지막에 7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스윙의 시작은 어드레스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어드레스, 그 다음에 테이크백, 그 다음 테이크어웨이, 하프 스윙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프 스윙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테이크 어웨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탑. 그 후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스윙 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백스윙 궤도상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세요. 약간 플랫한 스윙, 업라이트한 스윙, 또 스퀘어 스윙이 있으신데요. 왼손이 오른쪽 어깨에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기준점에서요, 바깥쪽으로 빠지시면 스윙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더 높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스윙이 높다고 업라이트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라이트 스윙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요, 보통 이렇게 불어서 팔자 스윙이라고도 하거든요.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빠지는 스윙이 많이 나오셔서 드로우 구질에 훅 구질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반면에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약간 플랫하시잖아요. 네. 그러실 경우는 이제 몸이 팔 자체가 공에서 약간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공한테 달려들 가망성이 되게 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웃에서 인 스윙이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깎여 맞으셔서 슬라이스 스윙이 많이 나오세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탱크가 나시죠. 예. 스윙 궤도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간 플랫하게 들어가셨다가 앞으로 댐비시면서 힐 쪽에 공이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러실 때는요, 간단해요. 공 앞에다가요, 공 하나 더 놔두시고요, 이 공을 안 맞추시면 돼요. 다운스윙 하시고 나서요, 엎어 내려오게 되시면요, 바로 이제 보통 실수하시는 것들 이제 왼손에 구부러지시는 거. 공 구질이요, 훅이 나시거나 슬라이스 나실 때요, 다운스윙에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백스윙 때 고치시려고 하시면 되게 훨씬 효율적인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백스윙 때, 내가 약간 바깥쪽으로 들고 있나? 안쪽으로 들고 있나? 플랫하게 들고 있나? 업라이트하게 들고 있나? 잘 생각하시면요, 훨씬, 구질 같은 거 개선하실 때 훨씬 좋으실 것 같으세요. 팔이요, 아마 겨드랑이에서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시게 되면 테이크 어웨이에서 벌써 떨어지시면 이 스윙 자체가요, 안으로 들어가기 상당히 힘드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직진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러시면 되게 업라이트가 난 스윙이 되게 많이 나오실 거고요. 업라이트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요, 고치시려고 하시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턱이요, 어깨 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플랫한 스윙 들어가실 때는요, 테이크 어웨이 부분에서 벌써 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실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이것까지 고쳐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거는요, 백스윙 탑에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꼭 중간 과정에 너무 애를 안 쓰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 스퀘어인 스윙이 있으시거든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어드레스 차이 인지에 대해서 배우실 거거든요. 공은요, 어떤 클럽이든요,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사이에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가장 중심에 되어 있는 7번 아이언은 공 위치가 가운데에 있으시잖아요. 네. 가운데에서 채가 길어질수록 공이 왼쪽으로 가실 거고요. 짧아질수록 공 위쪽으로 가실 거예요. 샷을 하실 때는 스탠스를 벌리셨을 때 어떤 채든 다리와 다리 사이에 공이 위치해 있으셔야 되거든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스탠스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셨을 때 가운데에 있으셔야 돼요. 드라이버를 놔두셨을 때는 공 위치가 왼발 뒤꿈치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채가 가장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요, 스탠스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오른발 거의 뒤꿈치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볼과 내 몸의 간격 자체는 어드레스를 잡으셨을 때 차렷 자세에서 그립 끝이 발끝이랑 수직선상에 있으셔야 되거든요. 길이에 따라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탠스는 조금씩 뒤로 가실 거예요. 채가 가장 짧으신 어프로치를 이용하실 때는요, 스탠스를 쓰셨을 때 공 위치는 오른쪽에 계시잖아요. 체중 자체는요, 약간 왼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중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 백스윙 올라가셨을 때 손은 롱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위치는 다 똑같지만요, 채 길이 자체가 짧고 무게 자체가 무겁단 말이에요. 최대한 채는 스윙 플레인 자체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공이 찍혀 맞을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반면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은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공 위치는 왼쪽에 있고 헤드가 제일 가져오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찍으실 수가 없으세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클럽별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항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한 군데만 계속 하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연습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굴러가는 것까지 계산하지 마시고요, 떨어뜨린 지점만 계산하시면 되세요. 아이언을 치시기 전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뒤에서 이 타석이 어느 방향을 위치해 있는가 확실히 파악이 되셔야 되거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잖아요. 필드에 나중에 나가시면 핀을 보시는 게 아니라 큰 그린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게 정확성 연습하실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드라이버는 오비만 안 나시면 돼요. 저희 지금 보통 연습장 보면요, 끝망이 있으시잖아요. 똑바로 보내는 연습보단 스코어를 빨리 줄이고 싶은 분들은 오비 안 나게끔 저 폭 안에만 갖다 놓는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프로치 연습을 하실 때는 몸을 푸시는 게 아니라요, 항시 목표를 두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꼭 10야드, 20야드, 30야드 정해서 하지 마시고요, 한 군데 계속 여러 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세요. 공이 굴러가는 런까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떨어뜨리는 연습, 10야드면 10야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아이언 연습을 하실 경우에는요, 이 타석 자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로 20m 정도는, 그리고 앞뒤로 10m 정도는 크게 넓게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물론 페어웨이 안착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 100일의 기적 하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100타를 깨는 게 목표이시니까 연습을 하실 땐 오비만 안 나시면 되거든요, 우선은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똑바로 치는 연습을 하시기보다는요, 목표를 저 끝망에 있는 저 폭 안에만 갖다 놓는다는 생각을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드라이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티를 낮게 꽂으시면요, 공이 많이 안 뜨시고 힘만 많이 들어가실 거니까요, 처음에는 우선 티를 좀 높게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드라이버에 쫓아가지 마시고, 공 날아가는 거에 쫓아가지 마시고요, 항시 그냥 스윙은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대다수 아마추어 분들이요, 맞고 나서 이렇게 잡아 당기셔가지고 팔이 리리스 자체가 딱 못 뻗어주셔서 그러세요. 스트레스가 많이 나시니까요, 공이요 한 반뼘
한 뼘에서 반 뼘 정도 있잖아요. 위치에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드레스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 공을 치신다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공이 아니라 이 공 티가 있잖아요. 이 공 밑에 있는 티를 맞힌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공이 팔로우 때 공이 맞기 때문에요. 제가 슬라이스 방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공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체중 어드레스 자체가 약간 오른쪽에 있으신 게 백스윙을 가져가시기 훨씬 쉬우시거든요. 만약에 어드레스가 왼쪽에 있으시면요, 어깨를 보내시기 상당히 힘드시니까요, 공 위치는 가운데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백스윙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말 7번 아니라 똑같이 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티를 너무 낮게 꼽지 마시고요. 좀 높게 꽂으시는 게 공도 잘 뜨시고요. 어드레스 때 힘도 좀 덜 들어가시, 부담감이 좀 덜 하시니까. 만약에 슬라이스가 나실 때 있잖아요. 슬라이스가 나실 때는 공 뒤에 한 반 뼘 정도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를 배우실 거거든요. 공 위치는요, 엄지발가락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으세요. 오른쪽이요. 아시죠? 그리고 왼발을 뒤로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간격은 앞으로 조금만 더 와주시겠어요? 네. 그러시나요? 처음에 똑딱이 배우셨죠? 네. 똑딱이랑 스윙을 거의 똑같이 하실 거예요. 짧은 거 하실 때는요. 그 대신 다른 점은 체중이 약간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립의 오른손은 항시 가운데예요. 똑딱이 하실 때도 여기가 꺾이시면 안 됐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시거든요. 하셨을 때 여기가 꺾이시면 안 되세요. 절대. 아셨죠? 어프로치는 이 앞에 있는 짧은 거리부터 한 8, 90야드까지 컨트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컨트롤을 하실 때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스탠스가 작으시잖아요. 좁으시잖아요.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탠스도 약간 좀 넓어지실 거예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스윙이 좀 더 커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셨죠? 저희 풀스윙 들어가실 때도 처음에 테이크백까지는 코킹을 안 하셨는데 테이크어웨이 들어가시면 코킹이 약간 들어가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길어질수록요, 코킹이 약간 들어가실 거예요. 어프로치는요, 샷 하실 때보다 유난히 더 왼손을 더 이용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성이나 컨트롤 하시기가 훨씬 좋으시거든요. 샷 같은 경우는 치시고 나서 이렇게 릴리스가 들어가셨잖아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꼭 릴리스가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헤드가 목표 방향을 그냥 그대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몸이 돌아주시면 되게 컨트롤이 되게 쉬우실 거예요. 헤드 자체가요, 어프로치는 돌아가시면 방향성이나 컨트롤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시니까요, 최대한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그대로 나가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칩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보다 공 위치는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체중은 좀 더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를 할 때는 궤적이 약간 높게 이렇게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칩샷을 하실 때는 조금 낮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대로 퍼터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칩샷 같은 경우에는 꼭 A, 샌드, 피칭으로만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9번, 8번, 7번 여러 종류의 채 갖다가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요, 보통 일반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장소 여러 가지 부족하시니까요. 제가 평상시에 연습장에서도 샌드나 A로만 할 수 있는 칩샷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공 위치는요, 오른발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놔두실 거예요. 아셨죠? 그러신 다음에 체중을 약간 왼쪽에 놔두시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칩샷이랑 다르게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실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가셨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끊어치실 거거든요. 피칭이나 9번으로 하시는 칩샷을 하실 때는 팔과 체가요, 사선으로 일직선상에 나와 있게끔 약간 K자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약간 핸드 포스트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백스윙을 하실 때는 느낌 자체를 약간 퍼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보통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피칭이나 9번 갔다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하시니까요. 공 위치는 오른발 새끼 발가락에서 공 1개에서 2개 정도 위치에서 공을 놔두신 상태에서요. 체중은 왼쪽을 많이 두시고 칩샷 아까 하신 것처럼 사선을 일직선상에 K자가 나오시게끔 하신 다음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신 상태에서 공을 딱 끊어친다는 생각. 이번 수업 시간에는 벙커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벙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페어웨이 벙커, 그린 주변 벙커. 처음에 먼저 그린 주변 벙커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항시어 뒤에서 스퀘어에서 채를 여신 상태에서 핀이랑 수직선상에 면을 대셔야 돼요. 여기서 샷 하실 때처럼 똑같이 어드레스 벌리시면 그립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돼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 위치를요, 채 끝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 공 위치를 왼쪽 발끝에다 놔두셔야 되거든요. 벙커샷을 하실 때는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웃에서 인으로요. 쉽게 얘기하면 선을 그으시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스윙이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채를 열어놨고 공 위치도 왼발이시고 스핀량을 더 도와줄 수 있게끔 하시려면 사선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사선에 대해서 처음에 샷을 하실 때는 11자로 평행하게 어드레스 쓰셨잖아요. 펑크샷 같은 경우는요, 이 궤도 선상에 맞게끔 다리를 평행히 잡으셔야 돼요. 네. 우선 샷을 하실 땐 공을 많이 보시잖아요. 벙커샷을 하실 때는 공 뒤에 공이 하나 이렇게 딱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공을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 위치도 공 뒤가 아니라 공 뒤에 인위적으로 그려진 그 공의 뒤에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상태에서요, 벙커샷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가파르게 올라가셔야 돼요. 백스윙이요, 손목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코킹이 되게 심하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요, 최대한 가파르게 내려오셔서 공 뒤가 맞으신 다음에 안으로 손목은 절대 풀리시면 안 돼요.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채를 여신 상태에서 일반 어프로치처럼 오른발에 놔두시면 그립 끝이 오른쪽을 몸에서 벗어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연 상태에서 채 끝을 가운데에다 맞추시려면 공 위치가 왼발에 있을 수밖에 없으세요. 어드레스 잡히신 상태에서는요, 절대 공을 뒤에다가 채를 놔두지 마시고요. 항시 목표, 지금 맞히려고 하는 이 목표 공 뒤에 한계 지점에 뒤에다가 채를 놔두신 상태에서요, 채는 최대한 아웃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시려면 아웃으로도 빠질 수밖에 없으세요. 코킹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채가 절대 뒤로 빠질 수 없으시니까 아웃으로밖에 들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가파르게 내려오신 상태에서 공 위치를
타격이 들어가신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인으로 그냥 채가 공 밑으로 파고 들어가시면서 공의 분화구처럼 화산 분화구처럼 폭발이 되시면서 그 힘으로 공에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좀 전에 그린 주변 벙커 샷을 배우셨잖아요. 다음은 이제 페어웨이 벙커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벙커 샷 하실 때는 그 뒷땅의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 한가운데를 목표로 삼으시는 게 탑볼이나 뒷땅을 치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적어지시거든요. 스윙을 하실 때요, 벙커샷 같은 경우는 공 밑이 모래이기도 하고요. 미스샷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을 치시면 6번 아이언을 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이나 5번. 한 클럽에서 2클럽 정도 더 잡으셔야 되거든요.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 채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을 하실 때는요, 조금 적게. 백스윙도 마찬가지고, 피니쉬도 마찬가지고, 12로 따지면요, 스윙을 한 7에서 8 정도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공 위치에 따라서 공이 턱보다 뒤에 있으시면, 뭐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 치셔도 상관이 없지만요, 턱 바로 밑에 있으실 경우에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 치실 때 턱이 걸리신단 말이에요. 턱이 높으실 경우에는 7번 거리가 100야드가 남더라도 피칭이나 9번으로 우선 레이업 샷을 해 주셔야 다음 샷에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만약에 이 거리가 한 100야드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정말 남자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A나 피칭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페어웨이랑 어드레스를 똑같이 잡으신 상태에서요, 공 위치를 바라보는 시선만 공 뒤쪽 3분의 1보다 더 가운데 쪽에 시선을 두신 상태에서 샷이랑 정말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대신 스윙을 조금 작게, 들어가신 상태에서 공을 약간 직접 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7번 아이언 정도 잡을 거리에서 턱이 높을 경우에는요, 과감하게 샌드나 피칭으로 레이업을 해서 잘라가시는 게 큰 스코어를 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퍼터를 배우실 건데요. 처음에 정말 배우기 쉬우신데요,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처음에 정말 기본을 되게 잘 배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립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퍼터 같은 경우는 반대, 왼손이요, 여기 오른손 세 손가락 위에다 올리신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샷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많이 잡으셨잖아요. 퍼터 같은 경우는 손바닥으로 잡으실 거예요. 오른손을 잡으시고 스탠스 벌리시고 왼쪽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안으로 들어가시면서요, 두 번째 손가락이 오른손 세 손가락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요, 샤프트랑 딱 일직선상에 점이 딱 찍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로크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공 위치는 상체를 숙이셨을 때요, 왼쪽 눈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위치 있으시죠? 거기다 공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떨어지는 위치. 그리고 이 정도 위치실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채를 이렇게 놔두시고요. 상체는요, 샷 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 숙이실게요. 그렇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라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체, 머리부터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다 숙이셔야 돼요. 아셨죠? 다리는 꼭 안 구부리셔도 돼요. 팔이요,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실 거예요. 네. 그쵸? 네. 그걸 벌리고 있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배 쪽에 걸쳐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왼쪽 손이 절대 꺾이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요, 처음에 똑딱이 하셨을 때 삼각형이 같이 움직이셨죠? 네. 머리 잡아두시고 처음에 똑딱이 하시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퍼터 같은 경우도 어프로치랑 되게 비슷하시거든요. 스윙 크기로 조절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으세요. 백스윙 간만큼 가시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추어 분들이요, 보통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때리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항시요, 공 뒤에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요, 진짜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평상시에 스트로크 연습을 하실 때요, 공 뒤에 공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 점 항시 염두해 주시고 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세요.